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벌써 9월하고도 30일, 오늘 녹화하는 날이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고 하죠. 또 긴 연휴를 맞아서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요즘에는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다 그러죠. 불효자는 옵니다. 웁니다가 아니라 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것이 불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명절이라는 것은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펜듈럼이 작동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절날이면은 크게 설하고 추석이 있잖아요. 이 추석이 되면은 모든 전 국민이 고향으로 가서 가족과 친지를 만나고 즐거운 일이죠. 근데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명절날 또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죠. 이 주부님들은 더 심하죠. 여성분들도 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녀뿐만 아니라 청년들 이 명절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랜만에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뻔합니다.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러다가 좀 언쟁도 좀 있고, 그리고 학생인 경우에는 공부 잘하냐, 성적이 많이 올랐냐, 이제 어느 대학 갈 것 같냐, 대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취업은 어떻게 할 거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연봉은 얼마 버냐, 그 직장은 어떠냐, 이제 결혼해야지. 결혼을 이제 앞둔 청년인 경우에는 만나는 사람은 있냐, 이제 언제 장가 시집 갈 거냐, 끊임없이 안부를 묻는다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한마디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들은요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명절날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명절 이후에 또 이혼율이 급증하는 그런 기현상, 좋은 날을 지내고 나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명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펜듈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여기서 그렇게 휘둘리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명절날 뭘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명절날은 이러한 차례를 지내야 되고, 이러이러한 곳을 방문을 해야 되고, 이런 데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트랜서핑을 하시는 분들은 이 명절이라는 것이 엄청난 펜듈럼이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오히려 이런 명절 기간에 서울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런 걸 오히려 즐겼죠. 역으로. 남들 다 하는 것을 안 한다고 해서 뭔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남들 다 하는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이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명절이라는 시간입니다. 명절은 대표적인 펜듈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한국이라는 그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하시고요. 고향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쉬고 또 부모님 만나 뵙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항상 이 펜듈럼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휘둘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웃으러 갔다가 인상 쓰고 올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 후유증이라는 것이 또 오래 가지 않습니까? 월요병만큼이나 명절 그 스트레스 이후에 일종의 증후군처럼 지속되는 심신의 불편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달고 오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중요성을 낮추고 너무 의무감에 여러분들을 희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지켜가면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주제는요, 당신의 문입니다. 225페이지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225페이지 당신의 문.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그 목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목표와 문,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봐야 될 두 단어는요, 문이랑 당신. 당신의 문은 다른 말로 나만의 문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반대는 뭘까요? 타인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목표가 있고 타인의 목표가 있고 나만의 문이 있고 타인의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여러분들 열면요,
들어가죠. 들어가면 길이 있거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이후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 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집이에요. 착각을 하고, 그럼 이제 갑자기 깜짝 놀라서 다시 나가고 하는데요. 우리가 문을 잘 열어야 돼요. 문을. 여기서 말하는 문은 다른 말로 방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방법, 경로, 절차, 과정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문을 열면 길이 열리죠. 그 길은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연다는 것은 이 경로, 목표를 향한 경로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신의 문이라는 것은 나만의 방법, 나만의 경로, 나만의 절차, 과정 또는 수단을 통해서 목표에 이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간다. 문은 곧 길을 만들어주고 그 길은 목표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과 길과 목표를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타인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경우에 우리는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길이 되고 그 종착지는 타인의 목표, 곧 펜듈럼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목표가 아닌 나만의 목표를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나만의 목표에 또 도달하기 위해서 나만의 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타인의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간 이상 나만의 목표를 향한 길로 가기는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목표가 저 멀리에 있는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문은 지금 현재와 관련된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게 곧 내가 걷고 있는 길이고요. 그것이 나의 문이 어떤 문을 열고 들어왔느냐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의 나를 점검해 보는 것을 여러분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타인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타인의 길을 가면서 타인의 목표에 복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제 트랜서핑을 깨우치신 분들은 이 타인의 목표의 길 안에 있더라도 이 안에서 나만의 목표를 설정해 나가고 또 나만의 문을 찾아서 샛길로 빠져서 이제 나의 목표를 이르는 길로 전환하는 또는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이 길을 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록 타인의 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나의 문을 찾고 나의 목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샛길로 빠져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이 책에서, 이 소주제에서 알려주는 것이죠. 타인의 문은요, 문을 열면 아주 넓은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로죠, 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경쟁하며 치열하게 앞다투어 이 목표에 이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심지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면서 달립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성공할 거야. 그 말만 믿고요. 무엇이 성공인지, 어떤 성공인지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이니까 안심하고 쫓아갑니다. 이것이 타인의 문을 열고 들어간 그 길에서 펼쳐지는 현상이죠. 그러나 그 종국은, 그 결과는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타인의 목표일 따름이고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수확해 가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은 내가 얻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로 이동을 하셔야 되죠. 샛길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되죠. 목표가 있을 뿐 아니라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저 방향인 건 아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연결돼야 이제 나의 길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이 길로 가면은 차량 정체가 심하겠다. 이 길로 가다가 사고가 나겠다. 그 정도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 정도가 돼야 이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다른 길은 없는지를 살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나의 길을 만나게 되면 핸들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문, 나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린다.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문이 있어요. 문이 이렇게. 하나의 문이 열리죠. 들어가죠. 그러면 닫혀요. 닫히면 또 문이 있어요. 열고 들어가죠. 닫혀요. 그럼 또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하는 그 사이가 바로 새로운 경로이고, 그 새로운 경로는 새로운 공간이고,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을 닫는 것을 서러워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문이 닫힌다는 것은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이 닫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결, 마무리, 정리를 의미하거든요. 끝나는 거죠. 무엇인가가 종결되고 끝나는 것을 너무 여러분들 아쉬워해서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일적인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일이 끝납니다. 끝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끝내주는 게 중요해요. 이걸 끝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아쉬워서 그걸 계속 붙잡고 우려먹지 마십시오. 무엇인가가 끝나면 잘 끝내주십시오. 우리는 그 한국 문화에서 뒤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책을 다 읽고 책거리를 하죠. 예, 그런 문화가 있죠. 잘 마무리한다는 좋은 취지죠. 예, 그 괜찮은 문화 같아요. 잘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누군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별을 해요. 이별을 하면 잘 마무리해줘야 돼요. 잘 떠나보내야 된다고요. 그게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잘 닫아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문을 열고 가지 마세요. 계속 바람이 들어와서 날 괴롭힙니다. 잘 닫아주십시오. 잘 보내주십시오. 이별을 합니까? 잘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저항하지 마시고요.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미련을 갖지 마시고요. 잘 놓아주세요. 이거를 잘 못하죠. 누군가를 만나고 붙들고 의존하고 이건 잘하는데 떠나보내는 걸 못해요. 떠나보내는 거를. 그래서 상처를 입고 뭐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과거의 추억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계속 새로운 문은 앞에서 굳건하게 닫혀 있고요. 이 지나간 문이 바람이 덜컹덜컹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왜 폐가에서 문이 덜컹덜컹 하는 것처럼. 이미 이 문은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끝내줘야죠. 이제 문을 닫고. 이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또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 이 모든 단계에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끝내는 단계예요. 정리하는 단계예요. 이사를 갔습니까? 그럼 이제 이사를 간 새 집을 잘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옛 집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새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옛 사람을 잊어야죠. 하나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새로운 문이 열릴 기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기회다. 전환, 변화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하던 일이 끝나. 뭐가 하던 일이 어쨌든 타위든 자위든 끝났어. 그것이 종결됐어. 마무리됐어. 중단됐어. 이것은 나에게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릴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문이 앞에 보이게 놓여 있는데도 이걸 못 봐요. 계속 뒤돌아보면서 문이 덜컹덜컹 하는데 떠난 사람은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은 닫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닫으셔야 돼요. 인간관계든 일이든 끝난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하시고 잘 정리하십시오. 매듭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별을.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잘 떠나보내고 확실하게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미적거리지 마시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네. 이걸 왜 못해요? 이 앞을 못 봐서 그래요. 앞을. 이 앞에 펼쳐질 일들이 막막한 거죠. 하나의 문이 닫혔는데 하나의 문이 열린다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이 닫혔다. 나에게 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문이 닫히면 나는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수한 문들이 있어요. 이 무수한 가능태 공간에 무수한 섹터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금의 현실을 잘 종결하고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변화의 조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 떠나보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잘 떠나보내야 새로운 문이 빨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잘 못했어요. 예전에. 근데 이걸 이제 깨닫고 나서 몸소 체험하고 나서 알고 나니까 되더라고요. 이거 알기까지 얼마나 여기에 머물렀겠어요. 이 시간은 낭비인 거예요. 시간 낭비. 그러니까 잘 떠나보낸다는 건 뭐냐.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대하란 뜻이 아닙니다. 예, 잘 하라는 얘기는 정성껏 진심으로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도의 과정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상처를 입고 슬픔에 빠져 있고 비탄에 빠져 있을 때 애도를 하는 게 왜 하냐면요. 잘 떠나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뭐예요? 문을 닫는 게 목적입니다. 애도를 하는데 문을 안 닫아요? 그러면 이것은 같이 끌려가는 거죠. 같이.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잘 맺고 끝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뭐냐면 이제 문이 열렸어요. 하나의 문이 닫히고 하나의 문이 열렸죠. 문이 열리면 뭐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길이 보인다. 문이라는 것은 시작, 새로운 시작을 열어 제치는 거죠. 이것은 선택이자 결정일 뿐이고요.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문은 열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시작을 했어요. 책을 읽었어요. 그건 트랜서핑을 향한 길이 이제 열린 것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걸 읽고 책을 덮었어요. 끝났다? 아닙니다. 이제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적용의 과정이죠. 적용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머리로 이거 트랜서핑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하고 이 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가야 돼요. 그 길이에요. 트랜서핑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문이 열리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길을 가야 됩니다. 가는 것은 내 몸이 하는 겁니다. 내 몸이. 몸소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장에서. 이거는 관념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트랜서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몸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깨닫고 느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길을 가면 그 다음은 이 길은 끝이 있죠. 그 끝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문을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길의 판도가 달라지고요. 그 길의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타인의 문의 끝은 뭘까요? 펜듈럼입니다. 타인의 목표의 길은 넓고 이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는 한 명이에요. 소수예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낭떠러지. 급류에 휩쓸려서 떨어집니다. 목표가 눈앞에 있는데 이 사이에 길이 없어요. 떨어져요. 그냥 폭포수예요. 폭포수. 목표가 있어서 달렸는데 다 이렇게 급류에 휩쓸려서 떨어집니다. 이게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타인의 목표의 큰 길입니다. 이 떨어진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한동안 헤매다가 다시 일로 진입을 해요. 에너지를 주죠. 이제 또 에너지를 줘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또 들어서요. 또 떨어져요. 또 들어서요. 또 떨어져요. 이번엔 될까? 이번엔 될까? 저 사람도 됐는데 나도 되겠지. 그러나 계속 이 굴레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펜듈럼을 위해서 복무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소수의 몇 명만 여기서 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이 명백히 이제 인식이 됐다면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탈출하는 것이 바로 무수한 여기에 샛길이 존재한다. 눈을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만의 샛길을 향한 그 조그만 문들이 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았죠, 그동안. 이제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또한 이 문이라는 것은요, 나만의 문이라는 것이 있죠. 타인의 문은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만의 문은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펜듈럼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도록 덮어놨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본다면 이 문이 보일 겁니다. 트루먼 쇼에서 짐 캐리가 그 바다를 항해해서 끝까지 가보니까 결국은 세트장에
벽이 만져진 것처럼, 그리고 그 벽을 만지고 보니까 계단이 있고 계단 위로 올라가니까 문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 트루먼 쇼를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들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져 있죠. 감춰져 있죠. 그러나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찾을 수 있고 찾게 됩니다. 그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그 문을 열는 그 열쇠가 있는데요. 나만의 문을 여는 열쇠는요, 바로 균형력입니다. 중요성이 제로가 된 상태죠. 이때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죠. 그 길은 나만의 길입니다. 나만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전용 도로예요, 전용 도로. 여러분, 전용 주차장 아시죠? 전용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쫓겨나. 나만의 길이라는 것은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올 수도 없고 설령 오더라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왔다가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이건 나만의 길이고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길을 갈 때는 여유 있게 즐겁게 산책하면서 소풍길을 가듯이 나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방해하지도 않고 설령 방해하려고 해도 그것은 그 길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왜? 이것은 그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펜듈럼이 아닌 트랜서핑이 만들어주는 일종의 꽃길이죠. 꽃길.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길이 있다 없다? 네, 있다. 이 길에 들어서는 문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있다고 얘기하셔야 찾게 되고 찾을 수 있고 그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찾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다고 하면 있게 되는 게 또 원리예요. 저는 이 길을 찾아왔죠. 이 길을 가다가 정말 이 길을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앞서간 것도 아니에요. 막 낙오되고 밟히고 정신 잃고 엄청나게 반복을 했죠. 그런데 길이 보이더라는 거죠. 처음에 의심이 들죠. 저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조금씩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확신이 들죠. 그리고 이 길에서 당한 걸 생각하면 이 길에 한번 믿고 맡겨볼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 나만의 길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런 것을 훨씬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찾는 법이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나만의 목표는 갖고 있는데 나만의 길은 아직 찾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나만의 목표와 함께 나만의 문에 들어서서 나만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나만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일을 한다면 그것이 천직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꽃길을 걷고 있는 소풍길을 걷고 있는 매일매일이 금토일과 같은 그러한 나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타인의 길에 들어서서 돈을 벌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나만의 목표를 찾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나만의 목표를 찾았지만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타인의 길에 속지 말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노동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노동강도. 이것을 급여, 연봉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걸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 강도가 세고 돈도 많이 줘요.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돈을 많이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펜듈럼의 길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펜듈럼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요.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셔서는 안 돼요. 불평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끼를 찾아서 나만의 길로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른 데로 이직해도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급여를 많이 주는데 노동 강도가 낮다. 네, 이걸 보통 신의 직장,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다음이 이게 문제죠.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엄청 시켜요. 이 열정페이예요. 열정페이.
착취 또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에. 왜냐하면 펜듈럼 세계에서는요. 보상이 따라줘야 돼요. 보상이. 그런데 보상을 이렇게 해주고 일은 과도하게 시킨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빨리 탈출을 하셔야 돼요. 탈출을. 마지못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여러분들이 탈출을 하셔야 돼요. 1번으로 탈출하면 좋고 3번으로 가면은 뭐 가장 좋겠죠. 이 체제 안에서는요. 4번은 뭐냐면 돈을 적게 주는데 일이 쉬워요. 별로 일할 게 없어. 그건 뭐예요?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그래도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 긍정적인 것조차도요. 이것이 천직이 아니라 그냥 꿈의 직장, 신의 직장에서 이렇게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이 나름대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한전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할당받은 그 보직이 굉장히 한직이에요. 일을 할 게 진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예. 어느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직원도 거의 없이 일을 하는데 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 가가지고 뭐 하루 종일 그냥 책 읽다가 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작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지루해가지고 오히려 빨리 복귀시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호소를 하더라고요. 호소를. 이제 배부른 고민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그러나 또 막상 이 현실에 들어가면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 예,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신의 직장에서 일을 해도 돈을 줘도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근데 나의 일, 나만의 목표가 아닌데 이렇게 적은 노동 강도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 이것을 잊기 위해서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래야 만족이 되거든. 사람은요. 이 일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펜듈럼 체제 안에서는요. 나만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트랜서핑이 말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나만의 문, 당신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새끼를 통해서 트랜서핑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일과 삶이 일치가 됩니다. 거의 비슷해지거나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는데 힘들지 않은 게 그게 내 일이에요. 그리고 곧 나 자신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취미죠. 취미 같은 거예요. 취미. 덕업일치라고 그러죠. 덕업일치. 예. 예전에는 그 오덕후, 덕질을 하면은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덕업일치, 덕질을 해서 먹고 사는데 성공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예. 나만의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신나서 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조직에서 나와서 나만의 길을 가게 되는 문을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상담계에도 이러한 구도가 있어요. 상담은 크게 일로 하는 상담이 있고 그 존재, 사람이 곧 상담자가 곧 상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로 하는 상담은 보통 인지치료, 인지상담 이런 경우에는 일로서 하기가 수월합니다.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면담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내가 상담자로서 어떤 자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매뉴얼에 따라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이라든가 빅터 프랭클의 실존 상담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녹여서 내가 상담을 하겠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곧 나의 삶이 곧 상담자의 삶이 돼야 되고 내 존재가 곧 상담자가 되는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를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하지 이것을 일로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일로서 상담이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 존재, 내 사람, 내 삶 자체가 상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또 천직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힘들지가 않고요.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서 하는 것은 따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돼요. 예전에 제가 임상 심리 전공하는 이게 대학 때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선배들의 모임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왜냐면 그때 제가 상담과 임상수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디로 갈까? 근데 임상심리를 하는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초청을 해서 같이 학회에 몇 박 며칠을 다녀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 임상심리 전공하는 선배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봤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뒤풀이를 하는데 거의 반 미쳐서 놀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또 받아요. 임상심리학은 제가 볼 땐 공부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 상담 분과가 있는데 그 상담 분과 중에서 뭐 다른 분과도 다 열심히 합니다만 임상심리 전공하시는 분들 공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현장에서는 대우를 받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검사를 위주로 일을 하고 또 어떻게 검사 심리평가라는 게 처음엔 흥미로울지 몰라도 이게 단순 업무가 될 수 있거든요. 사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또 나름대로 고충과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거를 뒤풀이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뒤풀이에서 또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에서 거의 미친 듯이 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평상시의 본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알았죠. 야, 이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근데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저런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나 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고요. 그 풀면은 푼 만큼 펜듈럼이 또 이자를 줍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이 펜듈럼 안에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것의 반복이죠. 저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계속 찾아서 나만의 길을 찾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나만의 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그 타인의 목표, 타인의 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양처럼 살고 싶습니까? 늑대처럼 살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양처럼 살고 있어요. 양처럼 사는데 늑대가 양을 괴롭히죠. 이 늑대처럼 사는 것이 바로 펜듈럼의 전위부대가 되는 거예요. 펜듈럼을 이용하는 거죠. 양처럼 사는 게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처럼 사는 것은 선하게 사는 거예요. 늑대처럼 사는 것은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악하게 사는데 양들을 뜯어 먹어요. 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먹어요. 그래서 나쁜 놈인데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요. 착하게 사는데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해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양처럼 살고 싶습니까? 늑대처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양처럼 살고 계세요? 늑대처럼 살고 계세요? 아주 약삭빠르게 자신의 입속을 챙기면서 남들을 등쳐먹으면서 합법적으로 등쳐먹으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키워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착하고 선하게 세상의 질서에 잘 순응하면서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고 무난하게 살면서 자기 신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선한 양들로 살고 계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산 만큼 손실 보는 게 있고요. 악하게 살면 얻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손실을 보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뭔지 아세요? 이 모두가 다 펜듈럼의 굴레예요. 선과 악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양이 싫다. 양처럼 살지 않겠다. 더 이상. 이 세상은 늑대가 성공하는 세상이다. 나는 늑대처럼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마키아벨리의 그러한 군주론에 나오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음껏 쥐락펴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양들을 거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합시다. 물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양보다 나은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선한 양이었다가 늑대가 됐는데 맹수가 되지는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잘 살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늑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양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입속을 챙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펜듈럼의 갈고리에 걸려들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늑대로 이용을 당하면서 얻는 것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펜듈럼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양처럼 살 겁니까? 늑대처럼 살 겁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나는 인간답게 살 겁니다. 나는 사람답게 살 겁니다. 나는 짐승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꼭두각시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네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영혼이 없는 마네킹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나는 사람답게 살 거예요. 인간답게 살 거예요. 그럼 사람답고 인간다운 게 뭘까요? 트랜서핑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선택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현실, 조종자, 통제자, 창조자가 되는 것이죠.
이 늑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늑대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양떼를 모으는데 전문가입니다. 양떼를 어떻게 모을까요? 일단 신기루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렇게 부자가 될 것이다.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진입장벽을 높게 쳐놓습니다. 진입장벽을 높게 쳐놓으면 그 진입장벽을 넘고 들어온 사람들은 벌써 차별화를 시키죠. 내적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내적 중요성이 높아져서 뭔가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소속감이 다름 아닌 펜듈럼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나는 내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겠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얻고 취하는 건 괜찮은데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추종하지 마세요. 추종.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장사꾼이에요. 그냥 늑대입니다. 의존관계를 만들지 마세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자발성, 주체성이 없잖아요. 그럼 의존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외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양보다는 늑대 같은 삶이 좀 더 정신 건강에는 좋아요. 이 맹수가 되지 않는 한. 그러나 결국에 늑대 같은 삶에 발을 디디면 펜듈럼은 당신을 또 다른 미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지점에선가는 정신을 차리고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나만의 빛깔이 있다고요. 그 나만의 빛깔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명품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빛깔을 바라면서 사는 게 명품 인생이죠. 명품 인생이 뭐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명품 인생이 됩니까? 돈으로 치장한다고 명품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진정한 빛깔의 명품 인생을 가는 사람들은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돈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생계를 걱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이 저 사람보다 많지 않아서 경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늘 내용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여러분들의 나만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입니까? 설령 나만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중요성을 부여하지는 마십시오. 그 가는 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샛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을 마음을 가지시고 찾아 나가신다면 그 길이 여러분들 눈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 몸이 반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기가 두려우면 문을 열기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들여다 보십시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만의 목표를 찾고 나만의 문을 찾는 그러한 길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 적용을 하시고 잘 살펴보시면서 길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만의 트랜서핑을 함으로써 여러분들만의 빛깔을 바라는 그 빛깔로 또한 저의 빛깔이 어우러져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빛깔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